최저 생계비도 못 버는 빈곤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이 전국적으로 100만 명에 이릅니다. 내 식구의 가장인 한 40대 남성은 반년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글이 제일 많아서 삭제했어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삶은 고단합니다. 먼저 절반 가까이가 빈곤에 시달리고 대형마트에서 우유와 아이스크림을 훔치던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웃기지 말라고 그래. 진짜 같은 말이야. 경제가 지금 살만한 것 같아요. 아니야.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무더위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가 내려집니다. 폭염경보는 이보다 2도 높은 35도가 기준으로 대구와 경북 5개 시군에는 지난해보다 14일 일찍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셔 체내 수분을 적절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 실내 적정 온도 26도에서 28도, 일사병이나 열사병 증상이 있으면 우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체온을 낮춘 뒤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열사병은 폭염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서 몸의 열 배출 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It's not your time. 올해
올해 열대야 일수가 관측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낮 동안 33도를 웃도는 폭염 일수도 총 99회로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는 무더위는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빈곤 계층의 자살을 포함한 쓸쓸한 죽음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도 일제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는데요. 왜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고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 건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관련 취재를 한 사회일보 최원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최근 가족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좀 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관련 사례들을 화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달 죄송하다는 쪽지와 마지막 월세를 남기고 세 모녀가 동반 자살을 했고요. 또 3월 2일에는 간암 투병의 생활고를 겪던 부부도 동반 자살한 채로 모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또 3월 3일에는 지체장애 딸을 가진 가족들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또 바로 어제였죠. 좀 전에 안윤학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혼과 양육비 문제로 고민을 하던 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자살을 기도해서 7살짜리 아들이 숨졌습니다. 자, 최근 이렇게 취약계층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어제 현장에 다녀오셨죠?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그 60대 노인이 숨진 현장에 다녀왔다고요? 지난 1일이죠. 67살 정모 씨가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이웃 주민이 이제 보고 신고를 한 건데요. 그 집주인인 한 80대 노인이 이제 그 봉투 같은 걸 발견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주인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화장비를 포함해서 한 200여만 원을 굉장히 이제 정돈을 해서 넣어놨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가족과 이제 연락이 우선 끊겼었고요. 그리고 10년 넘게 혼자 살면서 최근까지도 거의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우선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 어제 이제 방문을 해보려고 했지만 우선 아무도 안 계신 상황이었고 또 주변 이웃들을 만나도 이런 정 씨를 아는 사람이나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본 분들이 없었습니다. 거의 혼자 이제 사셨던 거죠. 뭐 짐작이지만 외로움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숨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네, 실제로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시민들의 상황은 좀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굉장히 어렵게 이제 설득을 해서 용기를 냈던 이제 38살 이모 씨를 만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안 좋은 일까지 당하면서 혼자 살고 있는 반 지하방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몇 년 전 우선 제일 그 보증을 섰다가 그 아파트 한 채 값을 이제 빚을 진 뒤에 신용불량자가 된 거죠. 신용불량자로서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가 있다 보니까 일정한 직장을 얻지 못하는 상황. 근데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뭐 선정이 되거나 혹은 어떤 조건부 수급 같은 이제 제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조건을 달아서 일정한 근로 시간을 채우게 되면은 이제 좀 부분을 해서 일정 부분은 시간은 일을 하고 또 그 일정 부분은 지원을 받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중증 장애인 가족들 같은 경우가 그런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씨의 경우를 이제 예로 들어서 그런 기초생활수급 어떤 조건에 따라서 좀 살펴보면은 우선 이 생활수급 지원을 받으려면 크게 3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우선 저도 뭐 이제 같이 살펴본 거지만 현재 주민등록상의 가족들의 소득재산, 또 직계 혈통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그리고 대상자의 근로 능력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앞에 소득재산 같은 경우도 뭐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제 이 씨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것, 그리고 근로 능력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사회단체들에서도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2010년에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근로 능력을 판정하는 제도를 만들면서 이런 질병이나 또 부상으로 3개월 이상 병원 치료를 받은 진료 기록이 있어야지만 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조건을 걸다 보니까 이 씨 같은 경우는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증명서류 자체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요즘 너 말야 참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 봐. 언제나 함께 하던 너의 노래가 이제 들리지가 않아. 사실 넌 말야 참 웃음이 많아. 누가 걱정하기 전에 툭툭 털고 일어나. 해맑은 미소로 날 반겨줄 거잖아.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말야. 모두 너와 같은 마음이야. 힘을 내보는 거야. 다시 너로 돌아가. 이렇게 희망의 노래 불러 새롭게 널 기다리는 세상을 기대해봐. 다시 달려가 보는 거야.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땐 이렇게 기쁨의 노래 불러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말야. 모두 너와 같은 마음이야. 힘을 내보는 거야. 다시 너로 돌아가. 이렇게 희망의 노래 불러 새롭게 널 기다리는 세상을 기대해봐. 다시 달려가 보는. 대형 마트에서 우유와 아이스크림을 훔치던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3남매를 혼자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네가 어린이니까 그게 아직 아이스크림이지만 또 그걸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돈은 없고. 그렇죠. 새벽 5시 동대문 인력시장. 일거리를 찾아 나섰던 근로자들이 오늘도 허탕을 치고 돌아갑니다.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완전 죽을 지경이라니까. 없어 일이라는 게. 그래 이게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일을 해야 먹고 살고 해. 그렇지 않잖아 이게. 내 식구의 가장인 한 40대 남성은 반년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계획을 잡고 살아갈 일이 없죠. 그걸 계획을 못 잡죠 쉽게. 희망은 없어요.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일터로 나서는 40대, 50대 가정주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애가 뭐 당연히 공락금 때문에 그렇지. 저희 애들이 둘인데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거의 파출부죠. 요즘에는 이제 전단지를 많이 하거든요. 전단지를 많이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식당 가고요. 2001년 홍제동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순직 소방관들의 유가족들. 그들은 여전히 가장을 잃은 슬픔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본연금이 48만 원 나왔거든요. 1년에 5만 원씩, 5만 원씩 해서 조금씩 올라갔어요. 이제 지금은 78만 원 정도 드는데 어떤 때는 화가 나요. 정말 화가 나요. 남의 죽음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남은 유족은 어떻게 살던지 상관이 없는가. 경제 규모 세계 11위, 소득 2만 달러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 그러나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층이 늘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삶은 고단합니다. IMF 위기도 훌륭히 극복했다고, 이제는 소득 2만 달러 시대가 눈앞에 왔다고 말하지만 서민들은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입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2006년을 기준으로
가구주 7명 가운데 1명은 직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용불량자가 8명 가운데 1명꼴이고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람도 지난해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산층은 무너지고 빈곤층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2000년부터 2003, 4년 사이에 신용대란을 겪지 않습니까? 그때 대거 많은 중산층과 서민층들이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고 그래서 빈곤층으로 추락해 내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시 패자부활전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전혀 부재했고 또 그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의 빈곤의 늪에서 헤매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언니 우유 왔어요. 하루에 4시간 우유 배달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김남희 씨. 15년 동안 유치원을 운영했다는 김 씨가 우유 배달에 나선 것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처음에요. 여기 독산동에 올라왔을 때 TV에서 그거 많이 나왔어요. 동반자살. 근데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았었어요.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구나. 그게 벌써 2년 전의 일입니다. 이자를 갚느라 아직 빚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또 김 씨는 김 씨대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경제 얘기가 나오자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진짜 같은 말이야. 경제가 지금 살만한 것 같아요. 아니야. 최저 생계비도 못 버는 빈곤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이 전국적으로 100만 명에 이릅니다. 그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곽혜정 기자입니다. 할머니와 함께 사는 9살, 8살 형제입니다. 부모는 이혼한 뒤 모두 집을 떠났고 할머니가 정부에서 받는 매달 75만 원 기초생활지원비가 거의 유일한 소득입니다. 남들처럼 학원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미 갖고 싶은 걸 지워버렸어요. 좋아하는 글이 제일 많아서 삭제했어요. 이처럼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정에서 자라는 18살 이하 빈곤 아동이 전국에 100만 명, 전체 아동의 14%에 이릅니다. 지난 2007년 13.8%였던 빈곤 아동 비율은 2009년에 14.5%로 늘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아동 인구가 주는데도 빈곤 아동은 줄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아동 빈곤율은 경기 불황과 겹치면서 부모의 가출이나 이혼이 증가하는 등 가족의 해체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빈곤 아동은 특히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불안과 고통까지 겪습니다. 이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직업의 문제로 이어지고 직업의 문제 때문에 또 본인의 소득, 저소득 문제로 이렇게 이어져서 빈곤이 계속 대물림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절반 가까이가 빈곤에 시달리고 자살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노인들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서울 탑골공원의 한 무료 급식소 앞입니다. 점심 식사 한 끼를 때우려는 노인들이 수십 명씩 줄지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마련한 점심은 비빔밥 한 그릇과 떡 한 개. 그나마 이 급식소가 아니면 온종일 밥을 굶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180명에서 200명 정도 하루도 빠짐없이 오시는데 그 가운데는 정말 그 밥을 하루에 한 끼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45%.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인 자살자 수도 지난 20년간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어르신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당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윤범기입니다. 큰 가방을 하나씩 든 영국 어린이들이 호주로 출발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새 세상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찬 모습이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고아원이나 농장에서의 학대였습니다. 가정이 어려워 보호시설에 있던 어린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죽었다는 거짓 얘기를 듣고 떠났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 채 지냈습니다.
192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 정부의 아동 이주 계획에 따라 이렇게 호주나 캐나다 등으로 보내진 어린이가 40여 년 동안 13만 명이 넘었습니다. 고던 브라운 영국 총리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들에게 영국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We are sorry that instead of caring for them, this country turned its back. 잃어버린 세대라고 불리는 50명의 강제 이주자들이 영국으로 돌아와 사과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이 강제 이주는 전쟁 이후 영국 출신 백인 인구를 늘리려는 호주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너 말야 참 고민이 많아